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투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5억이라는 숫자가 우리 투자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5억부터는 투자 전략이 수비에서 중립으로 바뀐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왠지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단순히 금액적인 기준을 넘어 우리의 투자, 마인드와 접근 방식 전체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자산을 불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만 생각하거나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정 자산 규모에 도달했을 때 기존의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서 5억이라는 기준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 단단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키워나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릴까요? 먼저 왜 하필 5억일까요? 5억이라는 금액이 마법의 숫자는 아니지만 투자 세계에서는 꽤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5억은 젊은 세대가 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나가는 시기를 넘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산 규모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이 시점에서는 단순한 시드머니 불리기를 넘어선 자산 유지 및 증식이라는 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즉, 무조건적인 공격 투자를 통해 자산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가진 자산을 잘 지키면서도 꾸준히 성장시켜야 하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죠. 젊은 세대, 즉 10대에서 20대는 잃어도 다시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장기 방치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펀드나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30대, 40대가 되면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이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50대가 되어 퇴직연금 계좌나 다른 자산을 합쳐 5억에 도달했다면 이때부터는 단순히 공격적인 투자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자산 배분 전략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바로 이때가 투자 전략이 수비에서 중립으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비에서 중립으로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고 안전 자산에만 올인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비는 내가 가진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중립은 자산을 지키는 동시에 꾸준히 성장시키는 균형 잡힌 전략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명확히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5년 투자 트렌드를 보면 은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였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모든 자산이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단순히 이게 좋대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 상황, 금리 유동성 같은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투자 그릇을 키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때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결국 얼마나 남았느냐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자산을 잠시 가졌더라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점점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5억이라는 자산은 이런 단단한 갑바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자산 배분의 중요성입니다. 5억이 넘는 자산을 굴릴 때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전, 자산의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수혜주나 배당주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거나 은처럼 특정 시기에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은이 165%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처럼 말이죠. 단순히 주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적절히 분배하여 위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둘째,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투자자가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50대 투자자라면 퇴직연금 계좌가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는 결국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성실한 농부는 길가에, 돌 위에,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개의치 않고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좋은 자산의 씨앗을 뿌리고 시간을 들여 가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억이라는 자산은 이제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튼튼한 뿌리를 내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신중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때로는 외부의 바람과 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지대를 세워야 할 때인 거죠.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할 수 없는 장기 투자의 힘을 믿으세요. 5억이라는 자산은 장기 투자의 마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됩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억이 넘어가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 멘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결혼, 출산, 주택 구매, 은퇴 등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고려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억이라는 자산은 이러한 이벤트들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은처럼 특정 시기에 빛을 발하는 자산이 있는가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자산도 있습니다. 이들을 적절히 섞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5억이라는 자산을 일궈낸 여러분이라면 이미 웬만한 역경은 이겨낼 갑바와 그릇을 갖추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현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정을 이어나갈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리스펙.